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절신남 현상 대한민국에 이미 왔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기 절신남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어떻게 보면 절신남 중에 하나네. 이 절신남이 초신남의 상향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전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나와있냐, 전 초신남으로 봤는데 또 다르대요. 이게 일단 연애 결혼을 하지 않는 거. 자, 어떻게 나와있냐 하면 결혼이나 연애 등 이성에 성적으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남자를 뜻하는 단어. 이성이나 연애에 대한 갈망이 없는 남성을 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난 여자에 대해 관심이 없고 여자는 뭐 잘해볼 생각이 없다, 이걸 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선택적, 자기가 스스로 절신남이 됐다기보다는 좀 후천적인 성향이 강해요. 뭐냐하면 어쩔 수 없이 절신남이 된 관계. 뭐냐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여자를 못 만나서, 그런 여자하고 연애하지 못해서 그럴 바에는 내가 혼자 살겠다. 혼자 사는 건 나쁘지 않다. 어설픈 여자하고 밀당하는 거, 피곤하게 사는 것보다, 감정 낭비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리고 내 재산을 보고 뭐 취직하려고 달려든 여성 만나고 힘들고 돈 버는 게 살 바에는 혼자서 내가 버는 돈 좀 써가면서 유익하게 사는 게 낫다. 그렇게 외치는 게 지금 한국인들의 절신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절신남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0대 절신남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방송에. 그래서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늘어날 가능성이보다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좀 많이 변화할 거예요. 절신남이 늘어난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여자분들도 연애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자분들도 연애를 하는 분들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연애라는 게 남녀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성연애를 허용하지 않는답니다. 그 여자분들도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남자분들이 뭐 절신남이 돼버리면 연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결혼은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그렇게, 그거 아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요즘 남자분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남자들이 뭔가 다가왔을 때 뭔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아예 다가가지 말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건 여자분들한테 분명히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도 분명히 연애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애초에 이게 단절돼 버리다 보니까 여자분들도 절신녀 단계로 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여자분들도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결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되었든 이제는 각자 도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각자 도생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각자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을 의존하거나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살 길을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혼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런 과정을 죽을 때까지 평생 이어나가는 게 각자 도생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의 염두는 해야 돼. 이제 여자분들도 염두를 해야 돼요. 남자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망은 안 좋습니다.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요. 절신남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절신남이 많아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자들이 그런 거예요. 왜 남자들이 이렇게까지 여자한테 맞춰줘 가면서까지 결혼하면서 그 높은 결혼 허들을 해줘야 되냐. 그렇게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뭐 설거지령 같은 나쁜 사례도 등장하고 있는데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뭐 그렇게 재산 반대 주고 나면 이혼하고 나면 손해 아닌가. 우리나라 결혼에서 남자들이 이제 결혼할 때 그 결혼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난 솔직히 말해서 뭐 반만 결혼 하는 사람 있다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도 반만 결혼 보신 적 있습니까? 간혹 가다 보면 그런 댓글이 달려요. 붕어형 요즘에 반만 결혼 많아졌습니다. 제 아는 분들 다 반만 결혼 했는데요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집을 해야 되고 아파트 가야 되고 방세가 한식 2개 다니 30평짜리 아파트 9평 84 이런 거 원하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근데 본인은 정작 원룸 전세 자금도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걸 남자한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결혼의 기본적인 어떤 틀이 자체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자한테 뭔가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도 않고 돈 버는 기계 될게 뻔히 보이고 경제권을 여자한테 줘버리면 난 용돈 받아 생활하는 게 보이는데 이게 뭐가 행복한가? 고생은 내가 다 하는데 밖에 나가서 돈 벌어보는 사람 입장을 이해하지도 않는데 물론 여자분도 충분히 한 말이 있겠지만 그리고 내가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저렇게 뭔가 눈이 높은 사람들 입장을 다 맞춰줘야 되냐. 솔직히 남자가 봤을 때 결혼도 거품이 심합니다. 많이 심해요. 아니 자기가 가진 대로 형편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지수는 생각도 안 하고 자꾸 남자 드릴을 볶아가지고 왜 아파트 안 가냐고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앞으로 결혼하기 힘들 겁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스스로 이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누구의 도움 없이. 그리고 확실히 느껴지는 게 능력이 되고 돈이 많은 분들도 남자분들도 결혼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게 확실히 달라졌어요. 점점 더 많아질 가능성도 크고. 그러니까 남자로서 결혼해도 남을 만한 능력, 재력이나 어떤 그런 재산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신 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 취직하려고 하는 거.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루트가 끊겨버렸어. 남들 입장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얻으려고 정말 노력을 해서 청춘을 다 바쳤는데 결혼하면 이걸 반반 해야 되지 않냐. 이 사람은 내가 가진 걸 그냥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거를 과연 용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취집의 사례는 점점 등장하기 힘들 겁니다. 남자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내가 이만큼 뭔가 노력을 해서 쟁취한 만큼 너도 그만큼 일정 이상의 스펙이나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줘라. 보여주지 않으면 난 결혼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혼인율도 그렇게 높지도 않을 테고 1인 가구로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사실 남자도 자기 앞가리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고 나이 먹어서 답이 없는 사람도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훨씬 더 많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자분들은 과연 각자 도생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각자 도생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요. 돈은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근데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 비중이 남자들 비해서 좀 훨씬 더 적습니다. 이건 통계치에서도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남자도 의문이 들어. 저 여자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결혼까지 왔는데 나처럼 군대를 간 것도 아니고 그럼 2년 정도 사회생활 일찍 시작했고 그러면 모아놓은 돈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모아놓은 돈이 많지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결혼 안 하게 되면 무슨 수로 살겠다는 거야. 그렇게 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분들도 앞으로 결혼 못하게 될 사람이 많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저신남이 되었을 경우 그냥 뭐 결혼 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혼자서 어떻게 평생을 책임질까? 어떻게 돈을 벌까? 돈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결혼 안 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각자의 생계는 각자한테 달려있기 때문이죠.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고 자녀 낳아서 자녀 낳아서 성인까지 양육하면 엄청난 시간 육체적 희생이 따르고 54가 된 지금 내 인생 25년 시간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본능이란 게 뭔지 지금 와서 우리 자녀에게는 결혼하란 말 절대 안 하고 즐겁게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그 가장이신 것 같네요. 네. 이분도 보니까 이 돈 버는 기계를 25년 동안 하신 거예요. 돈 버는 기계.
자기가 나아가지 성인까지 양육하면 엄청난 시간적 제 희생. 물론 이거는 뭐 부부가 다 마찬가지죠. 뭐 자녀를 낳아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잘 길렀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는 확실히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유부남분들도 결혼하신 분들도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여기 유부남 결혼하신 분들이 자기들이 뭔가 좀 결혼 안 하는 싱글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경향이 있어가지고 결혼 안 한 사람들 막 훈계하거나 가르치거나 막 이렇게 갑질도 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결혼한 모습이 처량해 보이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래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너는 결혼하지 마. 돈 버는 게 그 자체다. 마이지와 결혼이지. 그냥 나는 먹여 살릴 사람을 위해서 그냥 평생 봉사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넌 하지 마. 돈이 많으면 더 하지 마. 그냥 그 돈 가지고 편하게 살아. 뭐하러 이거를 같이 공유하려고 그래. 이걸 같이 공유해도 뭐 고맙다는 얘기도 못 듣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분도 결혼하신 분 아닙니까? 이 댓글 적으신 분도. 근데 이분마저도 지금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으면 그냥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50살 됐으면 좀 꼰대끼가 만렙이잖아요. 저분들도 결혼 생활 오래 하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뭐 괜찮고 행복한 분도 있겠지만 이건 개인차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있지만 막상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난 남는 것도 없고 나이는 들었고 앞으로 노후 대비 어떻게 하며 앞으로 난 뭐 해먹고 살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나이가 남자 나이 50살 되면 뭐 공무원분들은 모르겠지만 사기업분들은 보통 나가는 나이예요. 보통 이제 그 퇴사 압박이 밀려오는 나이고 그 이전에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혼하신 분들도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결혼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 대부분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였어. 근데 지금은 결혼을 장려하는 사람도 있고 장려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 말라고 아예 그냥 적극적으로 이제 뜯어 말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신남이 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을 보면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주변에 결혼한 모습을 보더라도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 웃기게 그런 거야.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그 결혼하신 분의 모습하고 현실에서 보는 결혼하신 분의 모습이 좀 굉장히 상반돼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미디어에 보는 모습은 굉장히 가시적이에요. 결혼해서 행복한 모습 너무 극대화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를 안 키우면 뭔가 불행하다는 듯이 보여져. 그래서 내가 육아 프로그램이 별로 안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육아를 키우는 어떤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 애들 때문에 하루 종일 시달립니다. 잠도 못 자고 잠도 못 자가지고 얼굴이 다크서클 천지고 애 때문에 잡혀가지고 뭐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서로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매일같이 싸우고 신혼 때나 좋지 애 키우고 이제 서로 이제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얼굴도 안 보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개인 시간은 없고 돈은 쪼들리고 이게 TV에서 보여주는 육아 프로그램하고 현실에서 보여주는 육아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 모습하고 너무나 달라요. 뭐 제가 다르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현실의 육아는 정말 힘들어요. 결혼하신 분들 보면 내가 옆에 보고 있어도 이거를 내가 다 클 때까지 책임지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다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쟤네들 책임지려고 이제 평생 일해야 되고 왜 보면 결혼하신 분들 중에 처자식 먹여 살려고 투자 쓰리잡 빨간 날까지 나와서 일하는 분들 많단 말이야. 그게 뭐 자녀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난 그게 너무 안 좋아 보여. 그렇게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때도 많이 있었거든. 젊어서 이제 자녀들 먹여 살리려고 늦게까지 일하다 과로로 돌아가신 분들 좀 있거든요. 저희 세대도.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먹여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분들이 보입니다. 잠 몇 시간 자면서 투잡 쓰리잡 하면서 자기 시간은 없고 잠자는 시간도 없이 그렇게 거의 돈 모으기의 삶 그 자체를 보이시는 분이 있는데 난 그게 너무 안 좋아 보여. 그게 그렇게 살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아니, 사람이 살고 봐야 되고 기본적인 어떤 의식주는 해결해야 되고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건데 그래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그런 건데 어, 나이 먹고 쥐어짜내가 일하면 저렇게 일하다가 나중에 한계가 오겠지. 건강도 악화되거나 저렇게 해서 몸 고생해서 몸 아프면 누구 쳐냅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많이 달라졌다. 결혼하신 분들도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댓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해갈지 이 결혼 문화는 내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변해갈 거예요. 뭐 출산이 올리기 힘들 테고 그리고 이제 저신남이 되고 나서 저신남인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못하신 여자분들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야 됩니다. 그런 걸 볼 필요가 있어. 결혼 안 하게 됐을 경우에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지켜보고 이제 판단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뭐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준비가 안 된 분들은 힘들 겁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직업적으로 능력적으로 재정적으로 준비가 안 된 분들은 뭐 저신난 저신여가 되면 힘들 거예요. 능력이 좀 된 사람들은 괜찮은데 능력이 되거나 벌레가 되는 사람들은 뭐 저신남 저신여가 되어도 괜찮은데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도 떼고 쓰고 뒤를 안 바라보고 살면 특히나 내가 결혼 안 하게 되었을 경우에 골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저신난 저신여가 되면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